흑수저, 금수저 같은 수저론 이야기를 하며 공정 경쟁을 할 수 없게 계급화된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흑수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까지 가기가 힘들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좌절을 하고 화를 내고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하는 거죠. 이제 재공론화가 됐다. 신분제가 부활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자 조 전 장관의 딸을 둘러싼 논문 특혜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이른바 금수저 논란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과연 공정한 룰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덜어는 실망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나의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사회의 기회는 과연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가? 아니라고 답해버리면 더욱 절망할 것 같아 애써 질문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의 그저 그런 수저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공정이의 세계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공정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공정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위완의 아젠다로 남아있으며 내년 총선에서도 최고의 가치에 등극할 것임은 기정사실이죠. 공정도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프레임으로 포장한다면,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화, 공공의대 설립 등에 있어 그 분야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을 불공정의 프레임으로 광고하면 이는 공정의 폐쇄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정의 문제는 이 사회 기득권층의 폐쇄 담론으로 아직까지도 개선보다는 제자리 걸음이나 오히려 사회적 정당한 개선의 의제들도 퇴보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공정성 문제에 있어 능력주의와 태생적 한계, 즉 사회적 불평등 구조도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대학 선발에 자주 인용되고 있고요. 의대 가려면 고득점이 필요한데 공정이라는 개념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수단의 그 불공정을 해결해 준다는 맹목적 확신에서 나오는 개소리고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부모를 둔 학생이랑 월 300만 원을 버는 부모를 둔 학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정의 학생들이 같은 실력의 학생들이라면 과연 입시에 있어서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과 거기에 최악의 조건인 서울지역 학생과 지방의 학생이라고 가정해보죠.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며 특수고, 영재고 출신들이 60% 이상이 서울 청담동의 특정 학원 출신이라면 얘기 끝난 거 아닐까요? 이들은 기존 특권층의 자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능력주의와 부유한 부모 아래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상위 포식자인 셈이죠. 100m를 달리기 위해 똑같이 출발선에서 섰다고 생각은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 부유층의 자제들은 20m, 30m 이상 앞에서 입시라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하여 더 앞에 나가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부작용입니다. 시스템의 오류라기보다는 실행에 있어 발생하는 실제적 일상의, 특히나 한국이라는 특정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작가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시험을 없앨 수 있으며
시험을 대신할 대안적 방법의 고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대남 갈등이죠. 말 그대로 젠더 갈등, 반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인들이 선거 표를 얻기 위한 자극적 언론 플레이와 이에 영합한 남성,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온라인상에서의 키보드 전투.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틀과 자본주의라는 생활의 축을 이루는 민주자본사회라는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근간인 법은 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과 이득을 바탕으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목숨을 거는 공정론에 대하여서도 사회의 마약이나 위조 지폐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언급한 마약, 위조 지폐 사건은 중대범죄라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론 문제에 있어서도 부정채용, 입시비리 등도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 장담하는데 지금의 50% 이상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에 눈이 멀거나 원하는 무언가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우선 제외합시다. 이리 생각하면 간단하게 공정 논란은 사라질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라는 입시로 대표되는 시험에 있어 그 한 번의 결과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정도로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패자들은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회 시스템의 근간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즉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 지위를 자신의 자식에게까지 계속하여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공정담론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그것을 차단하는 법의 상정에 있다는 개인적 의견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혁명이나 쿠데타 등으로 새로운 사회 구조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공정의 문제는 여전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없는 집안, 개인의 능력에 모든 것을 책임지우기 등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과 능력주의의 신봉으로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강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은 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변화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의 과도기라는 틀에 박힌 개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똥이 마려워서 싸기 직전까지 갔다면 인간이라면 화장실이 보이면 모든 것을 잊은 채 화장실을 향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왜 이리 공정론에 불만은 많지만 징징대기만 하며 적극적으로 촛불이라도 모여서 들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공정이라는 아젠다는 아직 먹고 사니즘 만큼이나 절실하거나 절박하지 않기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살인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공정에 관한 문제는 지지부지하게 선거철이나 되어야 고개를 들었죠. 자, 이제 함께 결론을 내려보시죠. 우리는 공정 담론이 필요하다고 징징대지만 적극적으로 생존을 걸 만큼 절박하지 않기에 불합리함을 감수하며 나와 내 자식 그리고 그 자식에게 불합리한 현실을 유산으로 남겨주며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비난과 대박이 나지 않는 인생에 대하여 한탄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정 담론의 불합리함의 해결에 당신의 무관심과 매너리즘적 안주함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린 공정 담론에 있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가해자들일 수도 있기에 말입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